네, 그동안 특검에 비협조적이던 최순실 씨가 오늘은 자진 출석을 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매우 높은 전략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간접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도 염두에 둔 어떤 행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직접적인 의도는 뭐냐? 결국 본인으로서도 최대한 특검 절차는 빨리 끝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또 안 나오면 체포영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계속 늦어지면 그걸 빌미로 해서 특검으로서는 연장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응해서 내 수사 다 했는데 무슨 연장하느냐. 이와 같은 것이 가장 첫 번째 의도고. 두 번째, 대단하네요. 네, 본인에 관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면은 48시간 동안 밤샘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걸어서 간다고 하면은 야간 조사를 할 때는 본인한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 이제부터 오늘 이제 퇴근할 거야라고 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검찰 특검에서 가진 이 증거가 어떤 것인지 이것들을 한마디로 간보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이와 같은 것들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간접적으로는 그와 같은 혜택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종훈 박사님, 오늘의 자진 출석이 박 대통령 측과 긴밀한 공조의 결과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조사 내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묵비권 행사하겠죠.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묵비권 행사하면서 주로 듣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렇죠. 검찰 쪽에서 오늘은 뭐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검찰이 거칠 것 같고요. 그것을 탐색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근데 이게 참 우연히 자꾸 이런 일이 겹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을 시켜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면 조사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뭐 특검 측에서 언론에 흘렸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사실은 이제 거절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최순실 씨가 그 동안에 계속 이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오늘은 그냥 선선히 응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오늘 특검에서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잘 묻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혐의는 박근혜 대통령도 관련이 돼 있는 혐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죄를 비롯해서 뭐 기타 블랙리스트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 자,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서 특검으로부터 받게 될 질문, 그 예상 질문들을 사실 오늘은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최순실 씨는 듣는데 아마 최순실 씨 들어가면 변호사도 함께 대동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들어가니까 변호사가 그걸 다 기록을 하겠죠. 특검 쪽에서 이런 뭐뭐를 물었다. 자, 그래서 그걸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법률 조력단에 전달을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대면 조사를 준비하는데 이른바 약간 족보가 미리 확보가 되는 그런 셈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것도 상당히 조금 의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아니 잠시만 상상력이 아니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니 잠깐만요. 김성환 특검도 그거를 만약에 대면 조사 할 거였는데 최순실 씨 미리 불러가지고 자진 출석했으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겠다. 특검도 바보가 아닌 이상 또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최순실 배우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가 이제 여기 이 국면에서 더 이상 끼어들 국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그냥 묵비권만 행사하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검이 어떤 이제 수사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 박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인지 미리 이제 캐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 최순실 씨가 이제 더 이상 액션을 취할 이유도 없고 최순실 씨가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이 국면에서 나설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은 최순실은 이제 드라마에서 빠지는 배우예요. 예. 이제 진짜 배우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최순실 씨가 여기서 만약에 물을 흐리거나 드라마 망쳐버리면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져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한마디 입 떼는 순간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압박이라든가 대면 조사 받으려고 하는 박 대통령이 좀 더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은 제가 볼 때 헌재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박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볼 때는 무게중심이 실려가고 헌재 대리인단 쪽에서는 이제 국민들한테 보일 액션은 다 취했다. 인터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고 이제는 실력 행사에 들어가고 22일 날 마지막 변론 된다고 하는데 그 뒤에 여러 개 카드 우리 갖고 있으니까 그때 또 카드 꺼내면서 계속 3월 13일 이후로 늦춰가는 카드는 우리한테 얼마든지 있다. 무기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화면 한번 보실게요. 저 얘기를 하려고 좀 오래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최 변호사님.
고영태 씨가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 특검에 그 와중에도 연락 두절인 상황에서도 이 고급자로 뇌물수수에 대한 정보를 특검에 넘겼다는데 특검이 물밑에서는 고영태 씨에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바로는 특검이 3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직접 사무실에서 부른 적은 없지만 내부적인 의사소통을 한 것은 맞다. 하나. 또 하나는 고 씨가 제출했는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관련되는 어떤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 맞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고 씨를 범죄 피의자로 해서 수사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그 검찰의 프레임은 손혜원 의원과 같이 범죄에 협조해주는 어떤 범죄 수사에 협조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분담을 했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떤 범죄 혐의로 해서 피의자로 할 생각은 없다. 이걸 밝히는 것 같은데요. 예. 상당 부분 내부적인 자료를 갖다 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때 제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고영태 씨가 새롭게 뭔가를 특검에 제공했다면 정말로 그게 스모킹 건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본인이 증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조사 과정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과 관련한 정도의 수준의 그 증거 자료라면 특검 쪽에서 뭐 굳이 받을 이유도 없고 잠적하고 있는 사람이 연락할 필요도 그렇죠. 없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스모킹 건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더군다나 최근에 사실은 이제 안정범 전 수석의 그 업무 일지를 추가로 이 특검이 확보하면서 거기서도 새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부회장하고의 그 3차 독대 과정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10가지 정도로 뭐 주문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대면 조사에서 이거를 딱 잘라서 부인하기 힘든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바로 그 점. 사실은 그 점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대면 조사를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뭐 저는 나름대로의 그런 합리적인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변호사께서 변론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변호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제 얘기가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 이제 하나씩 더 저희가 차분히 할 거예요. 헌법재판소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데 특검에는 출석도 하고 긴밀히 연락하는 이 고영태 씨.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심리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본인도 어느 정도 이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최순실한테 범죄를 밝히는데 기여하게 되면은 본인이 일정 부분 자신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혐의가 인정이 안 돼서 본인한테 유리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어쨌든 특검이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해서 처음으로 뇌물죄 조사를 시작하는 건데 이런 고영태 씨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통해서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을까요? 특검 입장에서는 진짜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에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은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놓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뇌물이겠습니까? 그냥 선물이기도 하고 그럼 그냥 공식적으로 주는 돈이 되는 거지. 예. 근데 뇌물이라고 하는 특성을 동물의 왕국에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사자가 사슴을 사냥해가지고 다 뜯어먹었어요. 다 먹어쳐버리면은 누가 사냥했는지도 모르고 뭘 사냥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근데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고 난 다음에 살점이 조금 남았는데 하이에나가 가서 뜯어먹었어요. 그러면은 사자가 잡아먹었다는 것도 알고 사슴을 잡았다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순실하고 고영태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지금 뭔가 자금이 진짜 어떤 공기를 뜯어먹었는지 잘 알 수 있을 거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핵심 증거. 조금만 제가 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 행태를 보게 되면 청와대에서 김밥 싸달라 그래서 가지고 나와서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본인이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과시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흔적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보면 고영태 씨에게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에서 들고 나온 뭔가를 전달했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뭔가 누군가로부터 좀 뇌물을 수수했다 그러면 그 일부를 나눠줬거나 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만약에 결정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예. 이거는 정말 그 최순실 씨도 피해가기 힘든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좀 새로운 내용 하나가 들어온 게 뭐냐면 지난해 10월부터 얼마나 기민하게 최순실 씨가 움직였는지에 대한 타임테이블, 시간대 행동이 나온 게 있어요. 지난
10월 26일인데 윤정수 선생님 저기를 보니까 9시에 이제 검찰에서 최순실 사무실 등 압수수색하고 그러자마자 이제 10억 찾아라고 지시를 하고 장시호 씨가 10억 진출해서 어제 얘기했다시피 뭐 변호사에게 건넸다. 그 직후 오후 7시에 한 언론과 전격 인터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저 시선을 분산하기 위해서 최순실 씨가 저 때부터 기밀하게 움직인 건 맞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귀국을 하겠다라고 그 신문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시선이 완전히 돌아졌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최순실 씨가 꼭 검찰이 최순실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걸 보고서야 장시호 씨한테 야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해라 했을까요? 하는 의문이 들어요. 최순실 씨는 이미 그 전에 압수수색이 온다라고 생각을 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첫째 들고요. 우선 이제 아예 초장 미리부터 알았다는 거죠. 아예 그래서 정말 또 롯데 돈 돌려줄 적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 김경진 의원이 청문회에서 얘기해가지고 누가 그러면 알려줬을까 해서 쓸까 요정이 된 거 아니에요? 맞네요. 예. 그런데 저 부분도 소식을 하여튼 최순실 씨는 자 9월 3일 날 그래 지금 장시호 씨가 그러잖아요. 이모 최순실 씨는 언론 인터뷰로 시선을 돌리고 늘 독일에 피신해 있으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9월 3일 날 독일에 출국을 해가지고 10월 말경에 귀국하기 한 45일간 동안에 국내 동향을 쫙 보면서 국내에서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그 고급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다 대처를 했다라는 것이 장시호 씨의 진술로 여실히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주변적인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니 저렇게 10억을 인출해서 뭐 결국 변호사에게 전달을 했고 또 최순실 씨가 국내에 들어와서 하루 동안 검찰에 불려가기 전에 하루 동안 또 현금을 뭐 5억인가 인출했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것도 변호사 비용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아니 도대체 변호인단의 변론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저도 좀 그런 사건 좀 아니, 그러니까 성공보수까지 포함하면 뭐 10억대 이렇게 달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너무 진솔해 주시죠. 근데 이경재 변호사님이 본인이 나중에 다 밝히겠다. 그거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얼마 안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현금으로 그렇게 찾았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기도 합니다. 예. 저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1인치를 먼저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10월 26일 날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10월 27일자 세계일보에 이제 최순실 씨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대낮에 돈을 찾도록 했고 10억 원을. 그리고 10월 30일 날 최순실 씨가 국내에 들어와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또 돌아다니면서 그때 곧바로 체포를 안 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5억을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최순실 씨가 이렇게 했을까?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10월 24일로 다시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7월 달로 다시 되돌아가 보죠. TV조선이 이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문제 처음으로 폭로했던 게 7월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이성환 전 사무총장하고 한강 둔치 있는 데 나가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차은택 같이 다 뒤집어 씌워. 뭐 이런 거 지금 모의한 거 녹취록도 나왔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최준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거기 관여를 했다면 요 정도 수준에서는 이렇게 증거인멸하고 이러면 막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10월 24일 딱 와가지고 TV조선에서 JTBC에서 태블릿 PC를 확 터트린 거예요. 예. 10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1차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의 강도가 점점 세질 수밖에 없었다. 그때 화들짝 다 놀란 거죠. 태블릿 PC 나오고 난 다음에 최준실 씨가 이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고. 예.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돈도 빨리 찾아놓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 과정들을 이제 밟게 되는데 그 상황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박 대통령이 살아남으려면은 어떻게 해서든 최준실 씨 너 들어와가지고 빨리 좀 얘기 좀 해줘.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볼 땐 설득했을 것 같고 10월 30일 날 들어와서 나머지 나중 훗날을 대비해서 돈을 또 5억 원을 찾은 거 아닌가 싶어요. 네, 특검에서는 이런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을 현재 모두 압수해서 특검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출처를 찾으면 앞으로도 최 씨의 다른 은닉재산들을 더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 40명에 대한 재산 조회를 지금 그 금융기관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결국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가족들 통해서 확인했겠지만 다른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금감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세무서를 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잠적한 고영태 씨 그리고 자진 출석한 최순실 씨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